이번 시간은 청감 보정 레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감 보정 레벨은 데시벨 뒤에 이와 같이 이제 A, C, D, B, A, B, C, D죠. 와 같이 이제 표현된 것을 청감 보정 레벨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순서로 제가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정 안 한 레벨을 DBL 리니어 혹은 DBZ 제로 해갖고 DBZ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청감 특성은 이와 같이 이제 등청감 곡선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kHz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제 사운드 프레즈 레벨과 같은 크기로 느끼는 그런 레벨들을 주파수별로 이은선도를 등청감 곡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레벨들을 40폰 라우드니스 레벨, 60폰 라우드니스 레벨, 80폰, 90폰 라우드니스 레벨, 100폰 라우드니스 레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요. 레벨이 높을수록 어떤 이제 기울기가 작지 않습니까? 레벨이 낮은 것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작다라는 의미는, 저주파의 경우에 레벨이 높은 경우에는 사람이 시끄럽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특정 짓는 그런 이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 웨이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웨이팅은 40번 라우드니스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0번 라우드니스 레벨은 1kHz 40dB가 각 주파수별 레벨이 동일한 크기로 느끼는 레벨을 이어놓은 선도를 40번 라우드니스 레벨 중청감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 결과가 뭐 60dB, 70dB 이렇게 나온 결과치들은 이러한 이제 주파수별 레벨의 이제 합으로 이제 최종 나타낸 값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정을 안 해주면은 이 저주파에서는 과대평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3, 4kHz 이 부분에는 과소평가, 그리고 이제 이 고주파에서는 역시 약간의 이제 과대평가가 돼서 어떤 이제 결과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청감과 잘 매칭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과대평가된 부분은 이제 좀 줄여주고요. 과소평가된 부분은 좀 올려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폰 라우드네스 레벨을 뒤집어 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 놓게 되면은 과대평가된 부분은 이제 줄여주고요. 과소평가된 부분은 올려주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뒤집어 놓은 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A 웨이팅이라고 합니다. A 웨이팅. 그래서 이제 A 웨이팅 보정 특성이라고 하고, 이런 보정 특성을 해서 어떤 일반적인 음의 크기는 A 웨이팅으로 평가해서 평가하면은 사람의 감성과 잘 매칭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웨이팅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DBA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이제 A 웨이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DBA 웨이팅은 40폰 라우드니스 레벨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DBB는 그보다 조금 더 큰 70폰 라우드니스 레벨, 그리고 이제 C 웨이팅은 90폰 라우드니스 레벨, 아주 큰 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들 웨이팅의 보정값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와 같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정을 안 해준 값이 이제 리니어 값 DBL이 되겠죠. DBZ, DBL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DBA는 이와 같은 이제 보정을 해주는 보정을 한 값들을 이제 DB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파에서는 이제 많이 마이너스 시키고요. 빼주고요. 과대평가 됐으니까 빼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1kHz 기준으로 했으니까 제로고요. 이 4kHz는 여기서 이제 과소평가 됐으니까 올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보정해 준 게 DBA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소음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DBP는 이와 같은 이제 보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비교가 더 잘 되죠. DBC는 이제 이와 같이 보정을 이제 거의 안 해준 그런 이제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파, 아주 저주파과 이제 아주 고주파 쪽에 조금 이제 보정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 B와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이제 보정을 안 해준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 웨이팅은 이제 특별히 만들어낸 이제 어떤 라우드니스 레벨을 이용한 건 아니고요. 어떤 이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1kHz 이상 이 고주파 영역을 특히 이제 가중시켜서 만드는 것을 D 웨이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웨이팅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음을 측정하게 되면은 dB라고 표현됐으면은 dBA로 평가를 했다, A 웨이팅으로 보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dBA를 사용하고 있고요. dBB는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dBC는 이제 역시 어떤 이제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소음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제 저주파도 사람이 이제 크게 느껴서 이제 C웨이팅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자동차에서는 이제 크락션 노이즈, 경적 소음을 평가할 때 환경부 이제 소음 규제에 의하면은 DBC로 평가하라 이렇게 이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어떤 이제 부밍 노이즈, 귀를 압박하는 음은 저주파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C웨이팅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효과라든지 어떤 이제 그 정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DBC를 이용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고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DBL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BD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기 소음을 측정할 때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행기 소음도 DBA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 몇 번 다녔냐, 주간에 몇 번 비행을 했느냐, 이런 이제 횟수를 이제 보정을 해줘서 어떤 이제 가중치를 둬서 어떤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이제 비행 경우에는 특수한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이제 레벨의 서메이션을 한번 이제 DBL로 했을 때, DBA, DBC로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파수 분석 결과는 이제 50dB는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핑크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데시벨이 어떻게 이제 LAC로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 경우는 이제 극한 경우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거죠. 어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파수 분석 결과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저주파에서부터 2dB씩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32dB,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주파수 분석 결과는 32dB에서 50dB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데시벨이 DBL과 AC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결과로부터 어떤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벨의 이제 서메이션은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분석 결과 각 주파수별 레벨을 dB1, 2, 3 해서 이렇게 이제 dBn까지 넣어서 이 식에 의해서 서메이션을 하면 최종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기 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두 레벨을 더할 때 이와 같이 이제 두 레벨의 차와 그때 이제 큰 레벨에 더하는 값을 이제 요 그래프로 확인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dB 더하기 50dB는 그 차가 두 레벨의 차이가 0dB이기 때문에 이때 쭉 올려보면은 3dB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레벨에다가 3dB를 더하게 되면은 53d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두 레벨의 차가 50dB 더하기 41dB 인 경우에는 이제 9dB가 되지 않습니까? 9dB인 경우에는 0.5dB를 더해서 큰 레벨에다 더하게 되면은 50.5d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하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식과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더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핑크 노이즈를 한번 이제
더해 보겠는데요. 각 주파수별 레벨이 이제 50dB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dBL은 이 두 개씩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53dB가 5개가 되고요. 또 이제 53dB를 두 개 더하면은 56dB, 53dB. 그리고 이제 56dB 두 개를 더하면 3dB가 더해져서 59dB.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60dB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BA 웨이팅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레벨에 어떤 이제 주파수별로 보정해 주는 값을 빼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31.5Hz 원하는 옥타브에서는 39.4dB를 빼주게 되고 63Hz에서는 26.2dB를 빼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마이너스와 그리고 이제 2에서 4kHz 여기서는 플러스 1.2, 1dB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레벨을 더하게 되면은 57.2dB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BC의 결과값을 보면은 dBC는 이제 그 빼주는 값이 좀 적죠. 그래서 이제 보정을 안 해주는 영역이 크고요. 이 빼주는 값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레벨을 보면은 58.9dB로서 AWAting보다는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와 같이 좀 이제 극한 사항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dBL은 이제 어떤 이제 보증값 없이 다 더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위 그래프나 아래 그래프나 똑같이 54.2dB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 웨이팅으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A 웨이팅의 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저주파에서 39.4, 26.2 이렇게 이제 빼줘서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 44.7dB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래프에서는 52.4dB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위의 그래프에서 44.7dB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어떤 이제 보정값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때 값이 이제 계산이 돼서 44.7d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주파가 커도 저희가 시끄러움 정도를 덜 느낀다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그래프에서는 여기서는 많이 빼줘도 여기 윗부분에서 시끄러우니까 이 윗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고주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레벨이 이제 저희가 윗부분보다는 조금 더 시끄럽게 느낀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의 감성과 잘 매칭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 웨이팅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보존값들을 빼줘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52.9dB야. 그리고 이제 밑에 값을 이제 보정을 해서 더하게 되면은 51.5dB로 C 웨이팅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유사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청감 보정 레벨 dBAC 등은 사람의 청감 특성을 반영한 가장 기본적인 소음 평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음질 평가 지수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이러한 평가 지수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지수고 가장 기본적인 소음 평가 지수들은 dBAC 이란 이제 청감 보정 레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청감 보정 레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